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오늘은 호박 축제가 열리고 있는 워싱턴 DC 인근의 한 과수원에 나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과 함께 풍성한 수확 시즌이 다가오면 미국에서는 이런 가을맞이 축제가 곳곳에서 열리는데요.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의 농장에서는 여름 내내 농사지은 커다란 호박을 방문객이 직접 수확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호박뿐 아니라 여러 가지 과일과 채소도 살 수 있고 트랙터가 끄는 달구지를 타보고 농장에서 키우는 동물들을 직접 만나보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입장료는 무료지만 이렇게 직접 딴 호박은 따로 돈을 내야 합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일대 농장의 가을철 호박 피킹 행사는 11월 초까지 이어집니다. 다양하게 피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6일 러시아군의 핵전쟁 훈련을 직접 참관했습니다. 나흘 동안 진행되는 이번 연례훈련에서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실시한 훈련과 마찬가지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야르스의 발사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더티밤이라 불리는 방사능 폭탄을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향후 러시아군의 핵무기 사용을 합리화하기 위한 위장술책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면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에 대한 잇따른 기습 공격에 사상자가 늘어나면서 팔레스타인 측에서는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점령을 끝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25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사자굴의 요르단강 서안 근거지에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 기습 과정에서 5명이 사망했으며 이들 가운데는 무장단체와 무관한 민간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들어 요르단강 서안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적어도 110명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 2006년 130여 명이 사망한 이후 가장 많은 것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예상대로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 재선출됐습니다. 시 주석은 이에 따라 전례 없는 총서기 3연임에 성공했고 내년 봄 열릴 양회에서 국가주석으로도 3번째 선출될 전망입니다. 이는 마오쩌둥 초대 주석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공산당 내 핵심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문위원회 위원 7명의 명단도 발표했는데 시 주석 외에 다른 위원들은 모두 시 주석의 측근으로 채워졌습니다.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내 여러 주에서 조기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2018년 중간선거 때보다 투표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5일 최대 경합주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중서부 위스콘신주에서도 조기 현장 투표가 시작됐고 또 다른 경합 지역이자 최대 접전지인 남부 조지아주에서는 이미 1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조기 투표를 끝내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 때와 사전 투표율이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여성과 흑인 그리고 50세 이상의 유권자 참여가 급증했습니다. 동부 버지니아주에서는 지금까지 41만여 명이 조기투표에 참여해 지난 2018년 총 조기투표 건수를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I've just been to Buckingham Palace and accepted His Majesty the King's invitation to form a government in his name. 리시 수낙 전 재무장관이 25일 새 영국 총리로 정식 취임했습니다. 영국 역사상 최초의 유색인종 총리면서 200여 년 만에 최연소 총리입니다. 이로써 영국은 1년 새 3번째 총리를 맡게 됐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영국의 정치 경제 혼란 속에 취임한 수낙 총리의 당면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의원 내각제인 영국에선 집권당 대표가 총리를 맡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전체가 아닌 집권당 당원들의 투표에 의해 나라를 이끌 총리가 결정되는 것이죠. 현재 영국의 집권당인 보수당의 선택은 리시 수낙 전 재무장관이었습니다. 영국 역사상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이 총리가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낙 총리는 1960년대 영국으로 이민 온 인도계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영국 옥스포드대와 미국 스탠퍼드대 경영 전문대학원을 거쳐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42세의 나이로 총리 자리에 오른 수낙 총리는 1812년 이후 취임한 영국 총리 중에서 가장 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낙 총리는 영국에서 가장 부자 정치인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합니다. 인도 최대 IT 기업 인포시스 창업자의 딸인 부인 아크샤타 무르티와의 공동자산은 약 8억 달러에 달합니다. 2015년 리치몬드 노스요크셔 선거구에서 하원 의원으로 당선돼 정계에 입문한 수낙 총리는 2020년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따른 경기 위축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내놓으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젠 6주 만에 영국 역사상 최단기 총리로 사임한 역시 보수당 소속의 트러스 전 총리를 대신해 영국을 이끌어가는 위치에 앉게 됐습니다. Right now, our country is facing a profound economic crisis. Some mistakes were made, and I have been elected as leader of my party and your Prime Minister, in part, to fix them. And that work begins immediately. 앞서 트러스 전임 총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영국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각종 정치 스캔들로 사임한 보리스 존슨 전 총리의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취임 직후였던 9월 중순 영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며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에 곧바로 영국 파운드화는 가치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고 영국 국채 가격도 급락했습니다.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007년 10월 이후 최고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트러스 전 총리가 내놓은 과격한 경기 부양책이 영국의 국가 부채를 늘리고 물가 상승은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순식간에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트러스 전 총리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자 불신 여론이 커지면서 결국 사퇴로 이어진 겁니다. 수낙 총리는 이걸 바로잡아야 합니다. So what does Rishi Sunak need to do? Produce a credible fiscal plan next week, underpin it with tax rises he can get his party to agree to put through Parliament, and spending plans that can actually be delivered on the ground. The UK economy that real people face is going to go through a whole series of challenges. People are going to get really high energy bills, people are going to get increasingly high mortgage payments, and the Conservative Party will be seen as partly to blame for that, but we'll also have to have answers to these global challenges around the energy crisis and around the war with Ukraine. 영국 일각에서는 수낙 총리가 부유한 엘리트 집안 분이기 때문에 일반 영국인들이 겪고 있을 어려움을 제대로 이해는 하고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은 가파르게 오르고 겨울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낙 총리 정권의 성공 여부는 일반 영국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I'm Thomas Robertson, and my wife is Anita Robertson. The name of our farm is Botanical Bites and Provisions. We started this farm before we left the military, and it became a growing industry for us. We had invested time and energy in attending new and beginning farmer courses, so we knew what we were up against. We had made connections with other farmers. And we use the drones in our facility now. The drones can show us that there may be a problem in one specific area. So now we don't have to go out and do the whole perusing of the fields. We can go out and address that one area. I grew up on a farm, and it was about a 30-acre farm in Amherst County, Virginia. And after I turned 17, I decided I am never, ever, ever gonna farm again, and I joined the military thinking that this would be the last time that I would ever see a farm. I happen to be a fourth-generation farmer. I can trace back to the 1800s. My great-grandfather, who lived in the Lake Anna region, was a farmer. When I was farming as a young man at 15, 16, 17 years old, things were really different. And we farmed
using very, very old techniques. And we didn't have a tractor, we had a horse. But now we have tractors, we have farm implements. Right now we use everything from solar energy, we used advanced irrigation techniques. And as you can see, it's not spraying the water, it's just dripping it, just one drop at a time. And by not spraying it, that means that we're not creating dust and dirt flying up and getting into the plants, which can usually cause problems after you eat it. I think that the drones and other technology, they take nothing away from the human side of farming. I think it adds to it because it frees up your time, your labor to do more and better things on your farm. My great-grandfather would be proud of our use of embracing the new technologies because they couldn't afford that type of technology back then, even if it was present. I also think that he would be proud of us for just continuing the tradition of farming.